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스마트폰이 1분 뒤에 영구히 꺼지고 전 세계의 은행 잔고가 0으로 지워진다면 당신은 오늘 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유효기간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짧을지 모릅니다. 1859년 전 세계의 통신 케이블을 불태웠던 거대한 태양 폭풍. 캐링턴 이벤트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겨우 전보가 타버리는 수준이었지만 모든 것이 전기로 연결된 2026년의 오늘 그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곧 인류의 로그아웃을 의미합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태양 극대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보이지 않는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태양의 흑점 폭발은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쏘는 거대한 플라즈마 빔과 같습니다. 이 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전자회로를 한순간에 원시시대로 되돌릴 만큼 치명적입니다. 현대인이 누리는 평화는 사실 재앙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가장 취약한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번영이라는 이름의 모래성을 쌓고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이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냉정하게 팩트를 전달하자면 태양은 결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흑점의 활동은 11년이라는 정교한 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다면 내일 아침에 오로라는 로맨틱한 풍경이 아니라 문명의 조종을 울리는 화려한 장례식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서 당신은 가족의 번호를 기억합니까? 전기가 끊긴 마트에서 당신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이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도태되는 약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종말이 단 한 번의 폭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빈만큼이나 잔인한 재앙은 이미 우리 발밑 지층에 선명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무려 200만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쏟아졌던 비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대한 하늘의 심판은 이미 지구의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대체 어떤 기후의 변화가 지구를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적게 만들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지층이 숨겨온 충격적인 증거, 200만 년 장마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당신이 알던 기후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금 확인하시죠. 인류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과거 지구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기후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마라고 하면 한 달, 길어야 2달 정도의 폭우를 떠올리죠. 하지만 약 2억 3천만 년 전 지구에는 무려 200만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쏟아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경이롭고도 섬뜩한 사건을 카르니안, 우기시 플루비얼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2주만 비가 계속돼도 온 도시가 마비되는 현대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200만 년의 비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행성 전체를 리부트하는 거대한 청소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사건은 지구가 스스로 누른 생태계 강제 재설치 버튼과 같습니다. 당시 지구는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고 뜨거워진 대기는 습기를 잔뜩 머금은 채 전 지구적인 폭포수를 퍼부었습니다. 이 비는 기존에 건조했던 땅을 늪지로 바꿨고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생명체를 멸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끔찍한 습기 속에서 공룡이라는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디스토피아였던 200만 년의 장마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밑거름이 된 셈이죠.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보자면 이 기록은 누군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전 세계 지층 속에 박힌 특정한 화학적 원소들이 그 증거입니다. 비에 씻겨 내려온 진흙과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은 당시 지구가 얼마나 뜨겁고 축축했는지를 날카롭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이처럼 한번 임계점을 넘는 순간 인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행성 전체의 생존 공식을 통째로 갈아치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상 기후가 단순히 더운 여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후라는 거대한 파도만큼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들의 공격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피할 곳이라도 있지만 우리 몸속으로 소리 없이 침투하는 변이의 습격은 과연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요? 100년 전 인류를 초토화했던 스페인 독감의 악몽이 현대판으로 재현된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진화하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 바이러스가 설계하는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그 서늘한 경고의 실체를 지금 확인하시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풍과 200만 년의 장마가 외부에서 닥치는 거대한 타격이라면 이번 장에서 다룰 위기는 우리 내부에서 소리 없이 증식하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바이러스와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흑사병부터 스페인 독감, 그리고 우리가 겪은 최근의 팬데믹까지 이 작은 존재들은 핵무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류를 초토화해왔습니다. 비유하자면 바이러스는 인류라는 견고한 성벽을 뚫기 위해 매 순간 비밀번호를 바꾸는 진화하는 해커와 같습니다. 우리가 백신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그들은 즉시 변이라는 새로운 악성 코드를 생성해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녀석들은 그 변이 속도가 너무 빨라 예측조차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안심하는 그 찰나의 방심이 바이러스에게는 성벽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됩니다. 냉정하게 팩트 폭격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가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의 치사율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의 전염성에 에볼라의 치사율을 가진 새로운 변이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수만 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고 밀집된 도시 환경은 이들에게 최고의 사냥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무기는 생각보다 빈약하며 우리는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생물과의 전쟁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우리 발밑에서는 더 거대한 괴물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파괴하지만 이 괴물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터전 자체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용암보다 무서운 화산재로 지구의 하늘을 가려버리는 거대한 온실의 감옥이 준비되고 있죠. 다음 장에서는 미국의 심장부에 숨겨진 시한폭탄 옐로우스톤 슈퍼화산이 폭발했을 때 벌어질 끔찍한 연쇄 반응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의 숨통을 조여올 그 서늘한 커튼의 정체를 지금 확인하시죠.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자객이 인류의 혈관을 누린다면 이번에 우리가 마주할 공포는 지구가 내뿜는 거대한 질식의 안개입니다. 바로 슈퍼화산의 폭발입니다. 특히 미국의 심장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지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양의 마그마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흔히 화산이라고 하면 붉은 용암이 마을을 덮치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진짜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뜨거운 돌덩이가 아니라 하늘을 뒤덮는 화산재와 온실가스입니다. 비유하자면 슈퍼화산의 폭발은 지구 전체에 거대한 암막 커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성층권까지 치솟은 수십억 톤의 화산재는 햇빛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태양이 사라진 지구는 단 몇 주 만에 기온이 급강하하며 화산 겨울에 진입하죠. 대낮에도 별이 보일 만큼 어두워진 세상에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멈추고 우리가 먹는 모든 농작물은 얼어 죽게 됩니다. 지구가 내뿜는 이 거대한 먼지 커튼이 인류라는 생명체의 숨통을 물리적으로 틀어막는 셈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전달하자면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공포를 파는 괴담이 아닙니다. 옐로우스톤은 이미 수십만 년 주기로 대폭발을 반복해왔고 지금은 그 주기가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폭발 후 쏟아져 나오는 이산화황과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산성비가 되어 대지를 오염시키고 항공과 통신 등 모든 현대 문명의 인프라를 마비시킵니다. 인류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산소 부족이라는 삼중고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늘이 닫힌 디스토피아에서도 인류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먹을 것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이미 이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 북극의 단단한 얼음 속에 문명의 백업 하드디스크를 심어두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구 최후의 날을 위해 전 세계의 생명을 보관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 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숨겨진 그 얼어붙은 요새로 떠나보시죠. 하늘이 닫히고 마트의 선반이 텅 비어버린 디스토피아에서 당신의 주머니에 든 억만금의 돈은 그저 불을 지피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집니다. 모든 식량이 바닥나고 인류가 굶주림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이미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북극의 단단한 영구 동토층, 깊숙한 곳에 문명의 백업 하드디스크를 심어두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 위치한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저장고는 인류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삭제되었을 때를 대비한 복구용 USB와 같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수백만 종의 씨앗이 영하 18도의 추위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지구가 얼어붙거나 핵전쟁으로 대지가 오염되어도 이 요새 안에 보관된 씨앗들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식물학자와 생물학자가 디스토피아에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성자로 추앙받게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전달하자면 이것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지역 종자 은행이 파괴되었을 때 이곳에 맡겨두었던 씨앗을 꺼내 농사를 재개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장고는 해발 130m 높이의 위치의 빙하가 모두 녹아도 침수되지 않으며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싹 틔울 기술과 그 대지를 지켜낼 힘이 없다면 이 보물 창고는 그저 약탈자들의 표적이 될 뿐입니다. 무법천지가 된 세상에서 당신의 소중한 씨앗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총을 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명이 무너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소독약을 만들고 화약을 제조하며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연금술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매드맥스 같은 황무지에서 지식을 권력으로 바꿀 최강의 생존자, 화학자의 생존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이 식량을 찾아 마트를 털 때 화학자는 왜 약국과 공구 코너로 향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진 매드맥스 같은 황무지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트의 식량 코너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진짜 생존의 고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제 코너나 약국, 그리고 공구 상자로 향합니다. 바로 화학자들입니다. 문명이 멈춘 세상에서 화학자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닙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핵심 물질을 창조해내는 현대판 연금술사이자 무법천지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도 강력한 권력자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화학자는 디스토피아라는 거대한 폐차장에서 부품을 찾아내 엔진을 다시 돌리는 엔지니어와 같습니다. 남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하나에 목숨을 걸 때 화학자는 굴러다니는 화장지 뭉치와 썩은 과일로 소독용 알코올을 증류해냅니다. 또한 비누와 세제를 조합해 강력한 폭발물을 만들거나 주변의 흔한 광물에서 금속을 추출해 도구를 재련하죠. 이들에게 세상은 쓸모없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조합하기에 따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대한 원소의 놀이터인 셈입니다. 냉정하게 팩트 폭격을 해보겠습니다. 문명이 사라진 뒤 당신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것은 굶주림보다 사소한 상처입니다. 소독약 하나가 없어 파상풍이나 감염으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것이 디스토피아의 현실입니다. 이때 화학자는 주변의 재료로 진통제를 만들고 식수를 정화하며 공동체의 생존 수명을 물리적으로 연장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가장 보호받아야 할 전략 자산이 됩니다. 총기보다 무서운 화약을 제조하고 굶주림보다 절실한 의약품을 다루는 자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강력한 지식도 혼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화학자가 무기를 만들고 약을 제조한다면 그 무기를 들고 싸울 사람과 약을 먹고 기운을 차려 땅을 일굴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무너진 세계 위에는 다시 조직과 정치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자와 화학자가 손을 잡았을 때 인류의 생존 확률은 단순한 산술급수를 넘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결탁하여 어떻게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고 힘을 재편하는지 그 약탈과 보호의 이중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이 어떻게 가장 잔인한 권력으로 변하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시죠. 디스토피아의 황무지 위에서 연금술사 같은 화학자가 무기를 재련하고 성자 같은 생물학자가 씨앗을 싹 틔우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바로 조직과 질서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식과 자원을 독점한 자들이 생존을 담보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아주 냉혹하고 효율적인 힘의 재편이 시작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무너진 세계의 새로운 사회는 거대한 요새화된 농장과 같습니다. 식량을 배양하는 생물학자는 농장의 심장이 되고 물질을 변환해 화약과 약품을 만드는 화학자는 농장의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 이 두 전문가가 결탁하는 순간 이들은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됩니다. 내 밑으로 들어와 노동력을 제공하면 정화된 물과 약을 주겠다는 제안은 굶주린 이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복종의 요구가 됩니다. 지식이 곧 법이 되고 기술이 곧 권력이 되는 테크노마이너스 봉건주의의 탄생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문명은 잉여 생산물을 지키기 위한 무력과 이를 정당화하는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스토피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자가 재건한 농경지는 약탈자들의 1순위 타겟이 될 것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화학자의 화약과 공학자의 함정이 동원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호받는 자와 보호하는 자, 그리고 지시하는 자로 계급이 나뉩니다.
지식이라는 구명보트에 누가 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오직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집중되는 셈입니다. 결국 디스토피아에서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금괴나 비트코인은 휴지 조각이 되어도 비누를 만들거나 상처를 소독할 줄 아는 지식은 당신을 노예가 아닌 지배층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티켓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멸의 문턱에서 당신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어떤 지식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선택, 그리고 유한한 삶이 종말 앞에서 갖는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생존 확률을 1%라도 높여줄 마지막 결론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세계 위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은행의 숫자, 화려한 직함, 손안의 금괴는 종말의 먼지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디스토피아라는 거대한 거름망은 가짜 가치들을 모조리 걸러내고 오직 생존과 직결된 진짜 지식만을 남깁니다.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팩트입니다. 비유하자면 지식은 폭풍 우치는 바다 위에서 당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구명보트와 같습니다. 돈과 명예라는 무거운 짐을 실은 배는 가장 먼저 가라앉지만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생명의 법칙을 읽어내는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보트는 당신을 새로운 대륙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검색하던 손으로 흙을 만지고 약품을 조합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지식은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며 무너진 문명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은 두려운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전기, 깨끗한 물, 따뜻한 식사가 사실은 얼마나 정교한 과학적 합의 위에 세워진 기적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오늘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대비하는 자에게 디스토피아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지만 외면하는 자에게는 그저 끝없는 절망의 나락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구명보트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지구 종말 시나리오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찬란한 문명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재건할 것인지를 묻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생물학자의 시약과 화학자의 연금술이 만나 새로운 질서를 세우듯 우리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종막을 고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지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생존 배낭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거대한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